문제는 앞으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죠. 그럼 아직 남아있는 50%의 지방 분들이 계속 오려고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서울 수도권이 제공하는 한정 자원을 네. 둘러싼 무한 경쟁.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같은 네.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인구 감소가 이 전국적으로 동질적으로 동일하게 줄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들은 급격하게 줄 것이고 역으로 좀 늘어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인구 감소가 예정돼 있다면은 인구의 어떤 이동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예, 우선 그 인구 문제의 본질은 저출산 고령화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이 적고 고령화가 늘어나는 것은 결과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치만 보고 정책을 펴고 인식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외곽에서의 원인들을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의 예상치보다 빨리 네.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빨리를 추동하는 원인 인자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원인 인자가 바로 사회 이동이에요. 음. 즉 지방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는 네. 이제 이 이동이 저출산 고령화를 훨씬 빠른 속도로 만들죠.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 저밀도 공간, 지역 공간이죠. 네. 저밀도 공간에서는 그래도 출산율이 비교적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서울 수도권 바로 고밀도 공간에 넘어오면 저출산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고밀도 공간이라는 얘기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네. 사람이 많은 데도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거든요. 일자리도 많고 뭐 예, 살기도 좋고 살기도 뭐 편하고 인프라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직주락 을다 갖추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들면 일자리도 또 늘어나고요. 그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네. 고밀도가 되면 저출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밀도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고밀도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가 네. 좀 제한을 시키거나 통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 2~30년간 급속도로 옮겨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저출산 이런 속도가 더 빨랐다. 이럴 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가 서울 수도권의 12% 공간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인구의 52%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 극점 지역이죠. 거기다 경기도에도 안 쓰는 땅들도 많기 많죠.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한 10%도 안 되는 맞습니다. 땅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울이 고밀도 공간의 핵심인데 근데 서울의 사람들이 못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서울에서의 거주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고밀도니까 또 고밀도니까. 비용이 그렇죠. 늘어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직업과 주거 바로 직주가 일치가 돼야지 좋은 건데 네. 직주 분리가 발생을 하고요. 그 덕에 경기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출퇴근 시간 계속 늘어나고. 예. 그러다 보니 교통이 좀 부족해지니까 교통을 많이 깔아주죠. 근데 교통을 많이 깔아주면 안타깝게도 직주의 공간가,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축소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네. 서울에서의 소위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신도시의 집값들은 사실은 서울에 육박하는 가격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가 서울화가 이미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젊은 친구들, 자원이 없는 젊은 친구들에게 소위 직주 분리의 마이너스를 핸디캡을 벌어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더 다시 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TX 여기 생기면 서울 가는 시간이 또 짧아지니까 여기 또 서울만큼 또 비싸지고. 거죠. 서울화가 되는 거죠. 이게 서울화가 돼버리니까 또 여기서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지 않게 하고 지역을 좀 분할시켜서 좀 나눠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미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도농 균형 발전론의 핵심인데 네. 안타깝게도 한국은 사실은 도농 균형, 국토 균형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균형 발전은 3~40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52%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엇박자가 난 거죠. 실패한 거군요. 예, 실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근 한 10년 동안도 이런 서울 수도권의 집중도를 막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거나 신규 기업을 유치할 때 굉장히 제한들을 많이 걸어놨는데 네.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엇박자로도 풀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역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앞으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죠. 그럼 아직 남아있는 50%의 지방 분들이 계속 오려고 할 텐데 지금 아마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네. 몰려들겠죠. 60%도 가고 막 계속 가는 가겠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서울 수도권이 제공하는 한정 자원을 네. 둘러싼 무한 경쟁.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네.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아파트는 어느 순간 뭐 공장에서 뚝 찍어서 그 다음 날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긴 수요 예측이라든가 또 이후에 유휴 공간의 가능성들도 고려해 가지고 사실은 지어야 되는 장기 네. 내구 소비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구 소비재를 그렇게 눈앞에서 뚝뚝뚝뚝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은 몰려들고 네. 한쪽에서는 만들어도 안 팔리고 여기는 사람 계속해서 만드는데도 부족하고 계속 오고. 이게 계속 이제 엇박자가 네, 나오는 네, 것이죠. 네, 이게 네. 사실은 소위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인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서울 수도권에서 사실은
뭐 아파트 가격 진단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원래는 가치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서울 수도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가격이 가치를 설명하는 거의 모든 변수가 돼버렸어요. 가격이 높은 거 이게 이미 다른 요소들을 능가하는 이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너 이거 왜 샀니? 비싸잖아. 이걸로 끝이에요. 원래는 왜 샀니? 아 이게 여기에 뭐가 있고 네. 살기도 좋고 뭐도 이런 설명들이 필요한데 네네. 이제는 그런 설명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긴 그렇죠. 거기다가 좀 계속 지방에서는 이대로라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걸 막자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지방으로 뭐 기업도 이전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가요? 이런 게 성공할 수 있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논리로 뭐 행정도시다, 혁신도시다, 네. 뭐 심지어 이제 국회도 내려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요. 그럼직해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가성비가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사회 비용을 더 유발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세종 사례 놓고 보면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간 인구분의 그러니까 야간 인구분의 주간 인구를 따지는데요. 야간 인구 거의 없거든요. 아, 네. 주간 인구는 있다 네, 하더라도. 네, 네. 그러면 그 중간에서 길거리에서 버리는 비용들, 돈들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죠. 네. 또 그분들의 생활에 품지는 건 또 만족스러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서울에 있는 것들을 내려보낸다고 또 기업을 유치한다고 지방에서도 뭔가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장은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기업이 유치되면 어쨌든 뭐 뚝딱뚝딱 건물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니까. 공사도 하고. 네, 공사도 하고. 네. 근데 이런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이제 균형 정책들을 생각을 하는데 요게 잠깐은 좋아도요. 시간 네. 지나고 나면 결국 거기서 돌아왔던 많은 자원들이 결국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순환 경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골목 상권이라는 거는 더 빨리 망가져요. 그리고 이 기업 유치 좋죠. 근데 기업 유치를 한다고 그 기업이 거기서 20, 30년 동안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잠깐 있다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빠져나갔을 때의 박탈감과 어떤 그 처절함은 지역 사회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해결책이라는 거는 우선은 좀 어렵다. 이게 결론일까요? 아니요, 너무 어렵고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쉽지 그러면 않고요. 좀 너무 우울하잖아요. 예, 뭔가 예. 좀 그 왜 이렇게 서울에 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법 같은 건 있을까요? 결국 방법은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를 지방권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할 게 아니고 예. 만들어줘야 자연스럽게 된다. 우리가 뭐 때린다고 말 듣는 사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려면 페널티를 주려고 하지 말고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덜 오게. 그다음에 네. 서울 수도권에 왔더니 모든 게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감하게 내려갈 수 있는 구조들.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 대응이라든가 정책들은 돈 줄게 뭐 할래 이게 네.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1, 20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들. 근데 길게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미뤄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목에 찬 거예요. 0.75라는 말도 안 되는 출산율이 만들어진 네. 게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0.75가 1.75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네. 올라오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 올라와도 되도록 거기서 네.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안정적인 일자리. 그렇죠. 네. 주거,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교육 같은 인프라, 것들 만들어줘야죠. 의료 인프라. 스타벅스 원하면 스타벅스 만들어줘야죠. 왜 서울에 와서 스타벅스를 꼭 먹도록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스타벅스 먹으라고 쿠폰 주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스타벅스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가 서울에만 있어. 그럼 막 계속 오니까. 그렇죠. 다 이제 분산을 시켜달라. 근데 이제 지금은 있는 거를 옮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설을 하면 더 좋겠네요. 어떤 그렇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예, 예. 지금까지 없던 어떤 그런 뭐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진시키면서 그렇죠.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벌써 2%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그 다음 모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지금 작금의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꾸 우리가 양적 성장이라든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체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소위 아무 자원이 없을 때는 수출 주도형으로 대기업, 제조기업을 우리가 지원했듯이 그 정책이 네. 유효했는데 이제는 그 정책이 유효성이 조금 의심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의 무게 중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밭의 가능성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즉 기성세대의 자원 배분보다 청년 세대의 자원 배분과 이 자원 배분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결국 혁신인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자본 추가 공급 없어요. 노동 추가 공급 없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이 과제. 이건 결국에는 혁신밖에 없습니다. 이 혁신은 근데 어떻게 만들어질까? 고정관념의 탈피에서부터 만들어져요. 네. 상상력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왜 후속 세대의 생산성이 기성 세대보다 낮다라고만 생각하죠? 라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는 내수가 적으니까 우리는 외국으로 나가야 돼. 왜 이런 과거 방식을 가지고 계속 제조업 마인드. 얘기죠. 계속 그거 수출 막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예, 그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게 이제 아마 상징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일본도 1980년대만 하더라도 내수하고 외 수출의 비중 차이가 우리랑 비슷했었어요. 뭐 한 6대 4, 7대 3 이 정도 있는데 지금은 내수가 85%에 수출이 15%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 얘기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수 안에서 85%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고용도 만들어지고 네. 고용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소비가 만들어지고 소비가 만들어지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니 다시 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나라 밖에 주문이나 발주를 통해 가지고 공장식으로만 그렇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국제 분업의 구조 네. 이것에는 조금은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